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정입니다. 딱, 이거 얼마 만에 방송 킨 거지? 14일 날 키고 27일 날 켰으니까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이거. 어쨌든, 만나서 예정했던 대로 살짝 일찍 키긴 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는. 오늘 일단, 개인적으로 썰 풀 것도 있었어가지고, 영화 후기 같은 것도 풀고. 일단 제가, 지금 또 어제, 제가 서울을 한번 좀 갔다 왔거든요. 마침 이제 여유 생긴 김에,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마지막 여유인 김에 좀 뭐 과제로도 또 바쁘고 또 시험도 치다 보니까 뭐 저한테 약간의 선물을 줬달까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갔다 오긴 했어요. 거기서 영화도 편 보고 뭐 즐기고 오고 싶긴 했었는데 이것저것 뭐 굿즈샵이라던가 아니면 또 뭐 이벤트라던가 그런 걸로 자고 싶긴 했는데 밖에도 그거는 안 하더라고. 그걸 즐기기에는 제가 교통편이 너무 하기가 힘들다고요. 여기저기 그냥 차만 다니는 걸로 좀 힘써가지고. 어쨌든 그때 제가 무슨 영화를 봤냐면요, 프랑켄슈타인의 그거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극장에서 하길래 봤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잠깐 일부 방송 썰풀이 좀 시작할게요. 조금이 뭐가 좋으려나. 자, 잠깐만요. 홍보글도 잠깐 좀 쓰고. 미리 이거 좀 화면 열어야겠다. 자, 홍보글 끝.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오늘 본 영화, 네, 오늘 이제 프랑켄슈타인을 제가 동대문역에서 봤거든요. 원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데 아침 극장에서 개봉한다길래 한번 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극장에서 볼 만한 가치가 있었냐? 네, 그랬어요. 일단 극장에서 볼 만한 가치가 있었던 이유가, 사운드나 화면 같은 것도 있지만 사운드나 화면, 이게 제일 뛰어난 장점이긴 하죠. 확실히 극장에서 보니까 몰입감이 남다르긴 했어요. 프랑켄슈타인 어떤 영화냐? 말 그대로 그냥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그 옛날에 진짜 19세기 때 19세기 그 프랑켄슈타인 소설 진짜 그걸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알프 H 질님 안녕하세요. 뭐야? 네, 일단 장치에서 나온 압도감 그게 극장의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게 원작이 당연히 이게 원작이 있는 영화인데 이게 원작이랑 차이점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캐릭터성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원작에서는 좀 되게 뭔가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느낌이면서도 뭔가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느낌이었던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아니 원작에서 정확히 박사는 아니었는 원작에서는 아예 박사도 아니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확실히 뭔가 좀 학위는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뭐 학에 불려나와가지고 징계까지 받을 정도면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침 그 징계위원회에서 그 무슨 갈바니즘 실험도 하고요. 전류를 흘려놓으면은 그 근육이 움직인다는 그 실험. 그리고 또 원작에서 또 크게 다른 점이 주인공이 프랑켄슈타인이 왜 크리처를 싫어하는가? 이게 원작은 이게 크리처를 할 수 있다 나라면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오우 씨발 이게 뭐야 이런 느낌으로 싫어했던 거라면은 영화는 영화는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할 수 있다 나라면 하고 근데 이제 뭐함? 이게 이런 그리고 수습 불가. 약간 둘 다 성공 사실 그 할 수 있다 나라면 해서 진짜 성공은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뒷수습을 못한 거죠. 어느 쪽이든 둘 다. 원작에서는 약간 좀 외모 때문에 원작 크리처를 싫어했다면은 영화판에서는 약간 그 내가 이제 만들어 놓고서 이제 뭐함 하다가 그냥 어버버 하면서 그냥 그 애 교육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모든 사례에 나버려요. 사실상 이게 크리처 자체가 약간 아이처럼 묘사되거든요. 그리고 빅터는 좀 모자란 부모고. 그래서 이 지점이 굉장히 좀 동화스럽게 연출돼요. 원작이랑 좀 다르게. 원작은 확실히 좀 SF 크리처물 쪽에 좀 더 가까웠다면은 이게 영화가 좀 잔혹동화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근데 이제 모함 시점에서 되게 교육을 못 시켰다는 느낌이 나요. 교육 동화 같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원작이랑 다르게 좀 더 좀 교훈적이고 좀 극적이고 또 뭐랄까 감동을 주는 뭐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달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이게 동화 느낌이란 게 좀 몽환적이고 그런 느낌이라고 와닿지 않을 텐데 일단 확실한 건 되게 교훈적으로 변했어 이야기가. 원작에서는 결국에 끝까지 만약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크리처가 끝까지 엇갈리는 운명이었다면 이거 영화에 스포일러 되겠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서로 이해하는 식으로 좀 아름답게 끝나거든요.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름답게 끝나요. 잔혹동화 스타일이랄까요. 아 그리고 영화에서도 또 특징 중 하나가 이거 좀 추가됐습니다. 엔딩이 굉장히 좀 좋게 끝났어요. 원작에서의 프랑켄슈타인은 그냥 결국에는 자기가 만든 크리처를 죽이려고 북극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엔 거기서 죽어가지고 결국엔 걔가 결국에 크리처를 끝까지 만나지 못한 채 죽어가지고 만나 하여튼 되게 둘이 끝까지 엇갈리면서 끝나거든요. 서로 이해하는 사람 없이 크리처든 뭐 프랑켄슈타인이든. 근데 영화에서는 그 둘이 결국에는 다시 살아있을 때 만나서 서로를 이해해요. 근데 끝까지 쫓아가요. 애초에 원작 소설의 도입부가 북극까지 쫓아간 크리처를 죽이러 북극까지 쫓아간 프랑켄슈타인이 죽기 직전에 어떤 그 북극 탐험 선장을 만나가지고 썰 푸는 게 이야기의 도입부예요. 소설은 액자식 구정이에요. 좀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원작에 이거를 원작이랑 굉장히 잘 살렸어요. 원작 자체가 프랑켄슈타인의 마지막 썰풀이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이거를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입부가 북극 탐험대로 시작하거든요. 이걸 좀 바꿔야겠다 이거.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썰풀이를 듣는 네 맞아요. 프랑켄슈타인 경에 어쩌다 이기정이 왔다. 그거에 제일 아까워요. 왜냐하면 도입부부터 좀 프랑켄슈타인은 거의 죽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그 프랑켄슈타인이 썰 듣는 선장이요. 이 사람이 원작에서는 그냥 썰풀이 듣는 그런 사람으로 나왔었는데 영화에서는 꽤나 캐릭터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와요. 또 탐험에 미친. 그래도 약간 요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또 네, 거기다가 이게 이 캐릭터성이 추가됐어요. 프랑켄슈타인은 끝까지 살림. 왜냐하면은 도입부 부분에 좀 원작에는 없던 액션씬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 프랑켄슈타인이 그 도입극에 다 가지고 크리처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해버리는 바람에 죽기 직전까지 몰리거든요. 그래서 선장이 그때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수습하고 죽기 직전에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수습하고 간신히 배로 올려놨는데 그때가 크리처가 등장해가지고 선원들을 다 쓸어버리면서 프랑켄슈타인을 내놓아라 이러거든요. 보통이었으면 그냥 내놓고 선원들 희생 줄일 텐데 이 선장이란 사람은 굉장히 그 또 강단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프랑켄슈타인을 절대 내놓지 않아요. 보통 이럴 때는 그 희생양으로 내놓을 것 같은데도 약간 그런 좀 강한 사람이죠. 그래도 거기다가 그러면도 선상 반란도 안 일어나는 건 확실히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이 그리고 영화에서 또 차이점이 또
크리처 썰도 추가돼요. 영화에서는 그 프랑켄슈타인만 썰을 풀었는데 영화에서는 이게 프랑켄슈타인이 한번 썰 다 풀고 난 다음에 이번에 크리처가 썰을 풀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가 이게 일부고 이게 영화에서 챕터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서로 썰을 풀어요. 이게 죽기 직전에. 네, 맞아요. 이게 선장이 프랑켄슈타인 내놓으라면서 배 침입까지 해가지고 선장이랑 대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장이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크리처를 보고 나를 이 프랑켄슈타인 죽일 거면 나까지 그냥 같이 죽여라 이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 크리처가 이야기를 들었구나 하면서 나도 그럼 내 이야기 좀 들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썰을 풀어요. 그리고 원작이랑 또 좀 차이점이 이렇게 적혀. 인간관계. 원작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의 신부가 나오거든요. 그 중간에 근데 자기가 크리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에 두려움을 느낀 프랑켄슈타인이 신부를 만드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결국에는 망가뜨려 버렸던 그 신부가 있거든요. 원작에서는 이 역할을 대수가 이 포지션이에요. 딱 프랑켄슈타인 제수씨가 그 크리처의 신부예요. 왜냐하면은 크리처를 처음 만들었을 때 프랑켄슈타인은 이걸 어떻게 대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훈육하고 그랬었는데 유일하게 그 제수씨인 엘리자베스가 되게 착하게 대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만큼은 얘 신부 포지션이에요. 아마 이 엘리자베스라는 캐릭터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는 거는 의외로 맞아요. 그런 셈이죠. 사실 프랑켄슈타인 가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간처럼 대해준 사람이죠. 만약 그리고 또 얘기를 풀 게 있다면 원작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이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진짜로 의도치 않게 프랑켄슈타인이 킬 카운트를 올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를 만든 실험을 할 때 자기한테 전폭적을 지원해줬던 그 제수의 사촌이자 제수의 사촌이 있거든요. 이름이 무슨 뭐시기였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하여튼 뭐 얼굴은 똑같으니까 그냥 한스라 한다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한스가 원래 이게 프랑켄슈타인이 하는 실험을 지원해줬는데 이 실험을 지원한 이유가 본인이 다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얻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프랑켄슈타인은 이 육체를 새로운 육체를 새로운 육체를 어떻게 만들 방법만 살리는 방법만 했지 정신을 옮기는 방법까지는 연구를 못해서 그거 안 된다고 어떻게든 신랑해 버리다가 실수로 그 한스를 죽여요. 킬 카운트 올리고 그렇게 두 번째 킬 카운트는 바로 자기 제수 씨랑 자기 동생이 장례식이란다 결혼식 때 힐렛이 자기가 프랑켄슈타인 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윌리엄이라고. 걔가 마침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또 크리처가 찾아와요. 크리처가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내 신부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 신부를 만들라고 크리처가 협박을 하는 이때 나타난 게 프랑켄슈타인 제소였거든요. 그래서 둘이 마침 교감을 하다가 서로 이게 서로 안아주면서 이제 힘들었지 뭐 이런 느낌으로 마음을 풀다가 프랑켄슈타인이 걔를 총으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엘리자베스가 프랑켄슈타인을 막으려다가 실수로 프랑켄슈타인의 총에 맞아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또 1킬을 더 했어요. 원작에서 차이점 하나가 또 여기서 하나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원작에서 크리처는 프랑켄슈타인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되게 잘근잘근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의외로 영화에서는 크리처가 죽인 프랑켄슈타인의 지인은 동생 딱 한 명이에요. 원작에서는 하녀의 무슨 가족의 무슨 동생 다 죽이거든요. 크리처가 선수. 근데 이번에는 그냥 진짜 크리처도 의도치 않은 고의로 한 프랑켄슈타인의 동생을 죽인 게 이게 끝이긴 해요. 뭐 물론 뭐 이거는 킬 따로 안 세긴 했지만요. 대충 선원이 6명 생각해보면은 킬 카운트를 세보면 일단 선원이 6명 죽었고 사냥꾼 1명 미턱 뜯어내 죽었고 동생 1명 죽였고 이렇게 총 8명 죽였네요. 생각보다 많이 죽이긴 했네. 생각보다. 뭐 그래도 원작만큼 프랑켄슈타인의 가족을 핀포인트로 죽이긴 않긴 했어요. 그리고 원작의 액자식 이것도 얘기했고 킬수가 줄긴 했죠 일단. 그리고 원작에 비슷한 점 또 하나, 크리처 디자인. 보통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 하면은 되게 머리에 나사 박히고 머리가 각진 뭐 그런 느낌 상상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원작대로 되게 잘생기게 나왔어요. 좀 잘생기긴 한데 좀 피부를 기워 만들어서 어딘가 불쾌한 골짜기는. 농담 아니고 크리처가 제일 잘생겼어요 이 영화에서. 이게 어떤 느낌의 디자인이냐면요, 이게 옷 벗으면은 옷 벗으면 에일리언 엔지니어 딱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었어요. 옷 벗으면 엔지니어, 옷 입으면 와일드링. 원작이랑 꽤나 비슷한 느낌이긴 했어요. 원작에선 꽤나 잘생겼는데 어색한 느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원작이랑 또 똑같은 게 눈먼 노인. 이건 만나는 건 비슷하더라고요. 원작을 꽤나 잘 살리긴 했어요. 근데 눈먼 노인이 나와서 이게 크리처의 얼굴 자체가 좀 징그럽다 보니 눈먼 노인만이 좀 가족처럼 대해주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영화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화는 진짜 얼굴의 흉측함보다는 좀 가족 간의 사랑 쪽이 더 부각되거든요. 제가 잔혹 동화 같다고 느낀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영화는 약간 그 요쪽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요쪽을 더 중요하게 포커스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그냥 둘이 엇갈리는데 반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에는 그거 프랑켄슈타인이랑 크리처가 아빠 아들 사이로 결국에는 만나가지고 화해를 하거든요. 네가 나를 만들었으니까 좀 책임져라. 싫어, 나는 그냥 실험했을 뿐이야. 요런 느낌에서 아이고 내가 진짜 책임을 못 다한 게 정말 미안하다. 아니요 아빠도 혼란스러웠잖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모든 걸 잃은 후에야 겨우 진정한 가족이란 걸 깨달은 셈이죠.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런 각색이 진짜 좋았어요. 원작 느낌을 되게 살리면서도 이런 고딕풍 그 디자인도 굉장히 잘 살리고 이런 동화스러운 느낌 되게 잘 살렸거든요. 굉장히 저는 각색이 잘 됐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아까 선장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선장은 그 선원들이 죽어가든 말든 일단 북극을 탐험하겠다는 열망 하나를 그냥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원이 죽든 말든 일단 내 목표는 달성하겠다. 어찌 보면 약간 프랑켄슈타인이랑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내가 어찌되든 무슨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보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요. 근데 두 사람의 사연을 듣고 오 미친 나도 저렇게 되는 거야? 해가지고 그냥 본인은 이게 진짜 광기를 만나가지고 선장은 가짜 광기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배를 돌립니다. 이게 탐험을 그냥 그만두고 선원들이랑 같이 집에 가요. 광기는 광기로 제압한다. 약간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동화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물에 무슨 잘못된 걸 보고 그걸 보고 있던 관찰자가 자신의 또 반성하고 다음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구조 자체도 약간 좀 동화스럽긴 하죠. 그래서 좋은 점 어쨌든 호감 이게 딱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끔찍하고 아름다운 가족 영화. 참고로 좀 잔인한 장면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시체를 기어 만드는 장면이라던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꽤나 수위 높은 장면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아이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 얘기했다. 몇 가지 더 풀 게 있다면 일단 또 뭐 얘기할 게 남으려나. 일단 좋았던 점을 좀 정리하자면 굉장히 좀 어떤 잔혹동화스러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원작 자체가 딱히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는데 이거를 감독의 색깔이랑 입혀가지고 정말 굉장히 각색도
원작 스토리랑 동화스러운 각색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OST나 디자인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그리고 또 뭐냐, 이게 또 명작인 이유가 이 원작을 또 굉장히 원작 요소들을 되게 잘 가져오면서도 그거를 또 재해석을 잘 맞췄어요. 아까 얘기했던 되게 그냥 앞이 안 보여서 얼굴을 안 보이는 노인이 얼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족적인 가족의 쪽을 더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췄고요. 네, 약간 외형보다 내면 쪽에 포커스를 맞췄죠. 왜냐하면 의외로 작품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의 얼굴에 대한 언급이 크게 없거든요. 원래 원작에서도 얼굴을 싫어해서 그냥 크리처를 싫어했다는 요런 언급이었었는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키울 줄 몰라서 좀 그냥 싫어했던 그런 느낌이라서요. 이게 되게 내가 만들겠는데 너무 교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능이 좀 딸리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그런 느낌이죠. 마치 애를 낳고 보니까 무슨 내가 원한 애가 아니야 하면서 약간 훈육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파탄 나버리는 그런 그 가정 있잖아요. 약간 사도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가족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꼭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프랑켄슈타인은 이 영화에서 신이 맞아요. 왜냐면 모근도 살림. 원래 대머리였던 크리처를 그냥 풍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얘는 진짜 신이 맞음. 원래 시체를 살렸는데 모근도 못 살리겠습니까? 어쨌든